자, 노상원 수첩 얘기를 의원님한테 좀 더 듣고 네. 싶은데 노상원 수첩 7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우리가 쭉 봤더니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얘기를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500명 그러니까 A부터 D등급 나눠서 이제 500명 체포 명단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 의원님의 이름은 없었죠? 네, 아직까지는 뭐 없는데 예. 저는 뭐 조기에 사살 요원 아니에요. 그래서 사살당 해야 되는. 사살당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히 이제 언급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주요 국회의원들 거기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 뭐 거기 비슷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쪽 사람들 뭐, 그렇게 이재명 돼 있어요. 쪽 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에 포함이 됐던가 아니면 저하고 아마 박선우는 별도의 요주 인물로 그럴 수도 사살. 있겠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재명 쪽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도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최고들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당연하죠. 네. 아마 이제 수거 대상에 올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 보시고 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유, 이건 뭐 너무 끔찍하죠. 네. 사실 그런데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비상계엄이 그때 해제를 못했으면은 이것은 현실화됐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대단히 치밀하게 만든 계획이고 네. 군에서 쓰는 전쟁 때 작전 계획을 세우잖아요. 전시용으로 전시 작전 계획 만들듯이 했어요. 왜냐 그 용어가 그래서 이것은 저는 김용영과 노상원이가 같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네. 주로 작전 요원이 쓰는 용어들도 많아요. 그 저기 보면 어떤- D1, D-1일은 뭐저 미국과 협조하고 네. D1은 뭐하고 D+1일부터 10일은 수거 대상 추가 수거 대상 수집부 소집소로 이동. 예. 계엄 D+11에서 15일, 50일까지는 뭐 서울 외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게 보면은 D-1일은 뭐하고 D1은 그때는 전쟁 개시되는 D, 날. 예, D-Day. D1은 뭐 쫙 하고 D+1일은 뭐하고 D1부터 뭐 10일까지는 1차 작전. D+11에서 30일은 2차 작전.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 군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예. 거기 보면은 1차 정도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수거 1차. 대상이 예. 거기 10차 이런 용어도 나온다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네. 10차면은 뭐 수천 수만 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그때 의문이 체포조가 14명이었는 체포하려는 인원이 14명. 최초 14명이었는데 그다음 한동훈 왜 플러스. 비원 벙커 같이 그렇게 거대한 벙커를 감금 시설로 수감 시설로 쓰려고 했을까 했는데 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하면은 1차가 500명, 네. 2차 또 수천 명, 수천 명. 점점 늘어날 더 거예요. 늘어나고. 수만 명이니까 거기 저 비원 벙커를 고려했던 것 같고 예. 또 대전 지역에 있는 U3 벙커라고 비원 벙커와 유사한 벙커가 있다는데 12월 3일 날 점검했다라고 제가 그 의혹 제기를 했었잖아요. 제보를 예. 받고 거기도 또 그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캄보디아에서 사실은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970년대니까 그때 킬링 필드가 일어나서 예. 200만에서 한 300만 가까이 죽은 것 같아요. 인구의 거의 뭐 몇 프로입니까? 한 20% 가까이 죽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한국형 킬링 필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히 계엄에 대한 마스터 플랜 설계도가 다 짜진 것 같아요. 이것이 D+50일까지 이제 반국가 세력 다 척결하고 그 다음에 뭐 네. 법을 만들고 해서 삼성개헌 나오잖아요. 윤석열을 삼성개헌에서 독재자로 네. 만들고 후계자한다. 뭐 후계자. 이런 것까지 후계자는 나오잖아. 하고 이제 물어보고 후계자는 뭐 물음표까지. 김건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님 그 김건희로 정해지더라도 김용현이가 내분을 일으켜서 했을 확률도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예. 미래까지 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모 언론사에서 나오는 네, 걸 네. 얘기한다 하던데 그건 제가 또 어. 확인이 필요한데 예. 뭐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뭐 일부 국가의 예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 의회를 스터디 뭐 이런 얘기가 네. 그러면 그렇게 러시아가 되든 뭐 공산 국가였던 나라의 모형을 따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거기서.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 단계부터 그거고 임무 분장도 나오잖아요. 네. 체포조 명단 작성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수집소에 대한 뭐 작전 그거는 박안수가.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이 비상계엄의 어떤 책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김용영과 윤석열의 책사 역할을 해서 네, 그 계획을 다. 수첩에 완전히 마스터 플랜이 짜져 있다. 그것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가 있었다. 너무나 끔찍함죠. 끔찍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아찔한 상황이었고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진짜 천만 다행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것이 예. 그 당시 우리가 6시간 만에 국민들 도움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특전사 요원이나 투입된 요원들도 시민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덕분에 사실 큰 피해가 없었어요. 유리창 네, 좀 네. 깨지고 일부 다친 거 외에는 큰 피해가 죽거나 중상을 입은 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 일부 보수 국민들 중에는 네. 이것이 악몽을 한번 꾸고 스쳐간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해프닝처럼. 해프닝처럼 소동처럼. 한때 악몽 꾸면은 그날 예. 아침까지는 기분 나쁘잖아요. 몇 시간까지는. 근데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윤석열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인구가 조금 응집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되죠.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엄청난 계획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뭐 죽이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아유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이런 네. 얘기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원님이 파악하고 생각하시는 바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때 10시 반이니까 조금 일찍 주무시는 분은 주무셨다 일어나 보니까 TV 틀어보니 저런 게 있었네 이렇게 정도로 알잖아요. 그때 서부지법 폭동사 폭동 때도. 때 예. 새벽 3시경에 일어났잖아요. 아마 3시경에 TV 보고 그까지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잘 한 몰랐겠죠, 6시에 그때는. 일어나서 틀어보니까 어우 저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하니까 피부에 덜 닿는 거예요. 그 당시 봤던 분들은 얼마나 1시간 분 초 단위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 막 헬기 막 헬기 착륙하면 또 얼마나 떠죠. 무서웠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전사 요원이 들어가죠. 특히 그 안에서 표결을 기다렸던 국회의원들은 1초 1초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그 저도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 화면을 통해서 그런 보면서. 빨리 해야 거거든요. 되는데. 그게 다 남아 있고 국민들은 다 잊지 않고 있는데 그걸 마치 비틀어 가지고 네. 계몽령이니 경고령이었다고 얘기하느니 피해 없으니까 됐지 않느냐라는 식의 네. 금방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전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왜 이 노상원이 이런 역할을 책사 역할을 했을까요? 노상원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잘 훈련되고 이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김용현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게 있는 두 가지 겁니까? 다 알겠죠. 예. 노상호는 공작의 전문가죠. 이런 걸 하려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네. 이렇게 군 출신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작전을 하는 사람은 이런 작전을 못 해요. 지금 엄청난 공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계획이죠. 왜냐하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진짜. 비상계엄이 아닌데 네. 조건이 안 형성되는데 하려면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북한을 유도해서 네.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지전을 해서 비상계엄을 할 계획을 했던 걸로 보이고 네. 근데 북한이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럼 국내에서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HID든 OB든 뭐 동원을 해서 그런 걸 핵책을 했을 걸로 보이고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근데 노상원은
이런 분야에 아주 특화된 공작 요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김용년한테 막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계엄 성공할 수 있고 대의 명분도 축적될 수가 있고 그런 걸 만들어서 예. 그러면 또 영구 집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평생 노상원, 윤석열, 뭐 김용년은 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강화하고 하려는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았나 한 거요. 특히 네. 노상원 같은 경우는 불명예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투스타 때 네. 성 관련 비위로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사회 활동도 못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아하. 절치부심을 했을 거예요. 재기를 할 수 있는 그거 그 연결고리가 이제 김용년이었고 본인은 정상적으로는 다시 권력을 잡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과거 행적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비상 계엄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익스큐스 양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노상원은 거기에 더 혈안이 되어서 아, 노력을 했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요. 뭐 자신의 개인적인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권력으로 향하는 그 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줄만 잡으면은 내가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잘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비단하시 찾아가 가지고 뭐 네. 이것저것 다 문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상원의 수첩에 그리고 대한 사실 수사. 비다나 씨한테 묻고 네. 뭐 지금 김건희나 윤석열 부부는 늘 뒤에 천공이니 뭐 여러 무속인들, 그 의혹들이 있죠. 무술인들 이런 것들 접촉 네, 의혹이 네. 많잖아요. 아하. 원래 특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지금까지. 노상원이나 네. 그 전 보고 뭐 저 사람 방골 기질 있다면 안 쏘고 저 인상 보고 뭐 그러려고 자꾸 가서 물어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이 서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거예요. 평소 의사 결정도 그렇네요.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숙달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인 거죠.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 속상하실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도. 이거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네. 나왔을 때부터 네. 좀 많이 좀 알아봤어야 그런 걸 되는데. 알아봤어야죠. 그때라도 알아봤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평가 또 성찰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어떤 말씀 주고 계시냐면 김현태 단장 귀에 있는 거 이어폰 이게 뭐냐 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사진 한번 저희가 띄워볼까요? 그러니까요. 연합뉴스 사진에 이제 포착이 된 건데 이제 국방위에 나왔을 때 모습이에요. 지난 17일 그제 국방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답변할 때 모습인데 왼쪽 귀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재 나왔을 때도 이게 있더라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네. 그리고 근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 또 이게 없었더라고요. 네. 이게 뭘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래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과거 사진하고 네. 저때 사진을 계속 비교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파악하고 기자회견 계시는군요. 때 하고 왜냐하면 저것은 혹시 뭐 진짜 기가 난청이 돼서 병 때문에 예. 쓴다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상당히 또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것은 예. 좀 더 철저히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 중이다. 과거 사진하고 저런 사진으로 하고 저것이 뭔지 좀 더 확인을 하고 네. 저 청문회에서도 좀 다루어 볼까 생각 한번 중인데 조금 물어보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네. 근데 사실 기가 안 좋으면은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 할 기자회견 때나 때는 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왼쪽 귀 이쪽에는. 네. 그리고 난청 정도 만약 기가 안 좋다면은 707 단장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거기는 제정예 부대고 네.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무선으로 많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네. 기가 안 좋으면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전날은 저걸 쓰고 나온 사진들이
나중에 그날 우리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저기 맞아요. 그 국방위에 그제 국방위에. 나중에 사진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게 진짜 뭔지 우리 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네, 예. 귀에 쓰고 있는 게 정말 난청 때문에 예. 그 개인적인 차원에 쓴 건지 아니면 이걸 이어폰을 통해서 누가 어떤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그렇게 의혹이 만하거든요.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뒤에서 멀리서 뭐 화면 보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기계인 게 뭔지 이거는 뭐 청문회 네. 때 다시 한번 네, 알아보시고 직접 예.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내일 근데- 김현태 단장이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진 않아요, 또? 그렇지만 그런 데서는 좀 더 어, 다룰 수가 있죠. 네. 그래요. 좀 더 네.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네, 건데 일단은 네. 이게 사진을 찍혀서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귀에 이렇게 네. 하얀색 선이 들어가 있다. 네. 이 부분 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노상원의 수첩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 결국 장기 집권을 꿈꾼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음. 누굴 수거해서 또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꾸고 어디를 뭐 북한이나 이런 쪽을 보면서 어떻게 뭐 차용할 게 네. 있으면 뭐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거 보면서 선거제도 음. 들여다보자라는 얘기도 있고 삼선 얘기도 있고 후계자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을 그냥 싹 쓸어버린 다음에 장기 집권 플랜까지 가기 위한 아까 마스터 플랜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사실 노상원의 노트가 원본이 그대로 노출이 안 됐잖아요. 네. 그거가 아직도 일부가 노출됐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 안에는 또 더 많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노상원 노트의 일부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래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데 네. 답답한 건 뭐냐면 이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상황. 그러니까 경찰에서 올렸는데 이거 검찰이 공소장에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검찰이 제일 왜 그럴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거죠. 노상원의 수첩.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과거의 업무, 그 모의를 언제 했는지, 어. 실행된 사항이 언제인지, 네. 미래 성공한 후에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왔는데 지금 수사기관에는 비상계엄 때 직전부터 비상계엄 6시간 동안 뭘 했느냐에 네.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계엄의 빙산의 일각에 빙산의 일각이다. 다 너무 적은 부분만 타치되는 거죠. 네. 이번엔 비상계엄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어. 요거 외에는 각 도별로 지역계엄사령부가 예.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도 없는 거고 특히 그때 지자체장들도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반대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6시간을 자기가 뭐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내란의 부하 수행 도와주고 그 따랐는지 네. 반대했는지 그런 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너무나 빙산의 일각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더 확장해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진상 처벌은 뭐 조사. 나중에 문제더라도 네. 완전히 진상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몸에 암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했을 때 네. 암 요것만 제거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건강 검진을 전체를 다시 해보고 암이 퍼진 부분은 어디인지 또 암의 원인은 뭐였는지 다른데 아픈 데는 없는지 네. 또 그 면역력은 얼마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네. 근데 지금은 암 환자만 요 암 부위 한 군데만 지금 집중 의사가 진단하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에요. 비교하자면 네. 종합 검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실제 어디 아프면은 그러니까 환자복 입고 전부 다니면서 피 검사에서부터 종합 검진 그렇죠. 하잖아요. 예. 네네.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진단이고 그럼 처방은 쉬운데 네. 지금은 빙산의 일각 수준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근데 아마 예. 윤석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면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길을 써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내란 특검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답답하지만은 결국 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 재판이 본격화가 되면은 결국 이 남아 있는 대통령실 관련된 부분이나 국무위원들 관련된 부분 이런 수사도 본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노사원 그래서 관련된 사실은 것도. 빨리 내란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막 나누어서 뭐 갖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정리가 되기를 많은 네. 분들이 바라고 있고 또 특히 해외에서도 볼 때도 아니 네. 누구랑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지? 음, 아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지?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말. 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헌재 나오겠다. 아,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이거는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조지호가 네. 와서 그 사실은 조지호 청장이 네. 몸이 많이 아픈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출석을 계속했는데 음, 내일은 만약 안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구인. 구인장까지 네네. 발부한다고 하니 나올 걸로 보이고 내일 아마 저녁 7시쯤 나오는 걸로 맞아요. 저녁에 계획되어 지금 돼 있는데 있습니다.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증언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6번인가요? 반복 지시로 네. 체포하라고 의원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라고 네. 불법이야 막 이러면서 네, 지시했다는 거 실제 아닙니까? 지시 문건도 받고 안가에서 그 받고. 국회 요도를 그려갖고 경찰 배치도까지 네. 윤석열 앞에서 김용현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이가 지시하는 형식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것이 윤석열이가 얼마나 여기에 관여가 됐는지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때문에 네. 아마 목요일 날 하는 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제일 중요한 증인이겠네요. 홍장원 1차장은 이미 증언을 이미, 했기 예. 때문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여러 번 뭐 여러 청문회든 계속 나와서 증언했기 때문에 네. 조지호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네. 증인 신문이 될 것 같은데 좀 중요한 날이고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네. 세 사람의 증언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우리 의원님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네. 예, 군의 생리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네. 제가 귀중하게 들어봤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란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우리 모두 뜻을 모아서 빨리 윤석열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같이 힘 모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TV 구독, 주불리 김병주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